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다들 거시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블랑시아 교수님의 책 딱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셨죠?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저랑 같이 이 두꺼운 책을 지도로 삼아서 세계 경제를 한번 신나게 탐험해 볼 거니까요. 자, 우리의 첫 번째 여행지 바로 세계 경제의 심장, 미국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미국 경제, 그 속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미국 경제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아마 세계 최강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요, 경제학자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꼭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덩치만 큰 걸까? 아니면 속까지 아주 건강한 걸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규모부터 한번 볼까요? 와,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이 혼자서 만들어낸 게 무려 20조 5천억 달러. 전 세계가 만든 것의 거의 4분의 1을 혼자서 다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와, 교수님. 잠깐만요. 그럼 전 세계 인구의 5%도 안 되는 나라가 생산의 25%나 한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진짜 압도적이네요. 맞아요.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도 건강검진 받을 때 키 크고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무조건 건강하다고 안 하잖아요. 혈압도 재고, 맥박도 재고 여러 가지 활력 징후를 봐야 진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덩치 너머에 있는 진짜 건강 상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경제 건강 검진을 할 때 꼭 확인하는 세 가지 활력 징후가 있습니다. 첫째, 생산 증가율. 경제가 얼마나 쑥쑥 크고 있나 보는 거고요. 둘째, 실업률.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율. 물가가 얼마나 빨리 오르나 체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딱 보면 경제의 진짜 컨디션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지난 30년간의 미국 경제 건강검진 결과표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쭉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유독 눈에 확 띄는 시기가 있지 않나요? 교수님 여기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1.3%예요. 성장은커녕 뒷걸음질 쳤고 실업률은 7.5%까지 확 올랐네요. 아니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야, 아주 날카로운데요. 맞습니다. 바로 2008년 전 세계를 그냥 통째로 흔들어버렸던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이 사건은요, 미국 경제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기에 맞서는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면서도 또 한계가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준 정말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당시 미국의 중앙은행, 우리가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 연준이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연방기금 금리라는 걸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08년에 금리가 거의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수직으로 뚝 떨어지죠.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려고 돈 빌리는 값을 확 낮춰서 제발 시장에 돈 좀 돌아라 하고 애원한 겁니다. 네, 맞아요. 0%. 금리를 그냥 바닥까지, 제로까지 내려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금리를 좀 낮춘 수준이 아니에요. 돈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사실상 공짜로 만들어서 기업이든 가게든 어떻게든 돈을 좀 쓰게 만들려고 썼던 말 그대로 극약 처방이었던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0에 딱 닿아서 더 이상은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을 제로금리 하한이라고 불러요. 비유하자면 자동차 엑셀을 끝까지 밟았는데 속도가 더 안 나는 상태 같은 거예요. 금리를 내리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 카드를 이미 다 써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바로 그겁니다. 가장 강력한 카드 한 장을 그냥 소진해버린 거니까요.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하지만 이 경험은 미국 경제에 두 가지 아주 큰 숙제를 남겼어요. 야, 다음에 또 이런 위기 오면 그때는 어떡하지? 하는 걱정. 그리고 혹시 우리 경제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아주 장기적인 고민이죠. 그럼 지금부터 경제학자들이 밤잠 설치면서 걱정하는 미국 경제의 두 가지 장기적인 숙제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봤던 통화 정책의 한계. 금리 내릴 공간이 거의 없으니까 다음 위기 때는 어떡하냐 이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쩌면 이게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생산성 증가율이 뚝 떨어졌다는 문제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노동 생산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노동자 한 명이 1시간 일해서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내는가, 그 성장률을 뜻하는데요. 보세요. 90년대, 2000년대에는 2% 넘게 잘 성장하다가 2010년대 들어서 0.9%로 뚝 떨어졌어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이걸 막대 그래프로 보면 그 하락세가 훨씬 더 극적으로 보이죠. 2010년대 막대기 높이가 이전 시기랑 비교하면 뭐랄까 거의 푹 주저앉은 수준이에요. 이건 미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지금 막 식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교수님, 근데 솔직히 생산성이라는 말은 좀 어렵게 들려요. 그게 뭐 제 월급이랑 우리 사는 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 바로 그 질문이 나와야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생산성, 이게 무슨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단어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길게 봤을 때 우리 월급이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야 회사도 돈을 더 벌고 그래야 우리 월급도 올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산성 증가가 멈춘다. 그럼 경제라는 파이 자체가 커지질 않아요. 그럼 결국 우리 삶의 질도 나아지기 어렵고 그 작은 파이를 두고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싸우면서 불평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미국 경제 여행을 통해 우리가 배운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경제의 건강을 볼 때는 덩치만 보지 말고 세 가지 핵심 지표, 즉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을 꼭 봐야 한다. 둘째,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이 쓰는 금리 정책이라는 전통적인 무기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성 둔화라는 아주 큰 숙제가 미국 경제 앞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경제학 장 박사가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금리 인하라는 전통적인 무기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생산성이라는 성장 엔진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 살게 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